아버지도 없이 자란 아이가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군.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도윤아,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랑도 포기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한도윤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들의 일부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신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모욕한 예비장인 장모님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들으시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선 뭉클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 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 뒷뜰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공기를 가득 채웠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 손에는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난 굳은 살들, 곳곳에 남아있는 작은 상처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러운 그 손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제 어머니 한미정은 올해 71세세요. 35년 전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경찰의 방문을 받았죠.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홀로 저를 키우시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죠. 어머니는 처음엔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하셨어요. 동네 어귀의 좁은 공간을 빌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두셨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녀와서는 숙제도 잊은 채 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왔죠. 도윤아, 엄마가 힘들어도 너만 보면 힘이 나는구나. 어릴 적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곤 했죠.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도 저는 어머니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크면 꼭 효도할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린 제 말에 어머니는 웃으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으셨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어린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얼마나 애잔했을지 느껴져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은 감추고 저에게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거죠. 도윤아, 우리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배고픔을 느끼실 때도 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가슴이 아파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노력으로 우리 가게는 점점 커져갔어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동네 슈퍼마켓으로, 그리고 이제는 제법 큰 마트로 성장했죠.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도 조금씩 어머니의 짐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우리의 성공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어요. 특히 제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시선들이 더 날카로워졌죠. 홀어머니 집안이라 결혼이 힘들겠네. 아버지 없이 자란 애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속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리는 걸 봤어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셨지만 그 눈빛 속에 깊숙이 숨겨진 상처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 어머니가 우리 마트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정 씨, 도윤이 잘 크고 있어.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이 보통 탈선하기 쉽다던데.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네, 우리 도윤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아버지가 안 계셔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어머니의 자부심이 되는 아들로 살아가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강인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도윤이는 이런 편견쯤은 이겨낼 만큼 훌륭해. 어머니의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죠. 과연 내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 무게는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마트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어머니는 그렇게 행동하심으로써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저 내 자신을 믿으면 돼.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신 어머니를 꼭 안았죠. 그 순간 어머니의 따뜻함과 강인함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마트 일을 마치고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신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윤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욱 굳게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요.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도윤아.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엄마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그 말씀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는지를. 대학에 입학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제가 건설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어요. 우리 도윤이가 회사원이 됐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죠.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는 늘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요. 저의 성공이 어머니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회에서 겪을 어려움들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더욱 그래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도윤아,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어머니,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결국 어머니는 선물을 받으셨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웃음소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35이 됐어요. 은행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우던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서진이라고 은행 지점장이에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 보이셨어요.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듯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내가 호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문제될까?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불안과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죠. 걱정 마세요. 서진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한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과연 서진이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채우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지만 세상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냉혹할 수 있어. 준비가 되어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신 것처럼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어머니, 서진이를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릴 적 앨범을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앞으로 닥칠 폭풍우가 얼마나 거센지를.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더욱 단단해질지를. 며칠 뒤 서진이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화창한 날씨였죠. 마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어머니와 저는 분주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손수꽃을 사다 화병에 꽂으셨고 저는 거실 곳곳을 청소했죠. 도윤아, 이 꽃 어때?
너무 과하지 않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정말 예뻐요. 어머니, 서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서진이가 도착하기 직전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셨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긴장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어머니를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서진이의 밝은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죠. 서진이는 단정한 모습으로 인사를 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거실에 퍼졌죠. 어머니는 긴장한 듯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만 하더라니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멋지세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서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서진이는 어머니의 손맛을 칭찬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는 서진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하셨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서진아, 혹시 우리 도윤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게 신경 쓰이진 않니?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제가 사랑하는 건 도윤 오빠예요. 오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신 것에 대해 존경심을 느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오빠,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주셔서요. 그날 밤 서진이를 배웅하고 난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서진이가 참 좋구나. 너희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서진이와의 만남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몇 달 후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더라고요. 상견례 일주일 전 저는 어머니를 위해 연보라색 투피스를 선물했어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고른 옷이었죠. 어머니께 어울릴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시면 정말 우아해 보이실 거예요. 어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옷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 서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죠. 아이고, 이런 걸 다 내가 고른 거면 뭐든 좋지. 하지만 그 말씀 뒤에 숨겨진 불안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서진이 부모님도 어머니를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아, 내 말대로 됐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가울 수 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서진이의 집안은 우리와는 달랐으니까요. 서진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그들의 눈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죠. 어머니는 제가 선물한 연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신 게 보였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서진이와 그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서진이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서진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들분은 어디 다니시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네,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진 어머니가 한마디 던지셨죠. 아이고, 요즘 건설사가 안정적이지 않다던데.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미소만 지으셨지만 저는 속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서진이는 당황한 듯 부모님을 향해 어머,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면서도 서진이 부모님의 반응을 주시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서진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 서진 어머니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서진이 부모님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실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 당당하고 강인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진이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께 물으셨어요. 한 여사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네,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진이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서진 어머니가 말을 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때론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서진이 부모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의 결혼이 순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서진 부모님의 질문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특히 서진 어머니의 말씀이 가장 듣기 거북했죠. 시어머니가 마트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체면도 있고.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평생 일구신 겁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서진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긴 뭐 결혼하면 체면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침묵하셨지만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서진이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서진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서진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서진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노력했어요. 어머, 아버지, 도윤 오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하지만 서진 부모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진 아버지가 말을 이었죠. 서진아,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니. 그 순간 저는 이 상견례가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서진 부모님의 차가운 태도, 어머니의 슬픈 눈빛, 그리고 제 마음속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진 아버지가 폭탄 같은 말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도윤아,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한평생 고생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며 저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서진이도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지만 서진의 말은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심한 말들이 이어졌죠. 아버지도 없이 자란 아이가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군.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니 우리 딸의 앞날이 걱정되는구먼.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죠. 우리 도윤이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훌륭히 자랐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서진 아버지는 비웃듯 말했죠. 자식 잘 키웠다고 자부하시겠지만 승진이나 신분 조회가 중요한 세상에선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당신들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리고는 밥상을 엎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어머니의 놀란 표정과 서진이의 당황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도윤아, 엄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세요. 제가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해 죄송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진이에게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 서진이와 나의 사랑은 이런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께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이가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미안해 서진아. 이 관계는 끝났어. 사랑만으론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더라고. 특히 그게 어머니를 모욕할 땐 더욱 그래. 서진이는 울며 매달렸어요. 오빠, 제발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네, 부모님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더 이상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 서진이와 헤어진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죠.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해 주셨죠. 도윤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너는 내 삶의 이유였어.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한평생 고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엄마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 행복은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서진이와의 관계를 포기한 건 저의 선택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죠.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냈죠. 도윤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는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 힘으로 사업을 해보려고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창업을 꿈꿔왔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망설였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저에겐 큰 힘이 됐죠.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자금 마련부터 사업 계획 수립까지 모든 게 힘들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응원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도윤아,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내 곁에 있잖아. 어머니는 심지어 당신의 오랜 저축을 저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신 돈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제 힘으로 해낼게요.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죠. 넌 내 자랑이야, 도윤아. 그 말씀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사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우연히 서진이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오빠, 잘 지내셨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어요. 서진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요. 제가 가끔 오빠 소식을 듣곤 했어요. 축하드려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남이 되어버렸다는 게 실감났죠. 고마워. 너도 잘 지내.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그 만남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과연 내 선택이 옳았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제 사업이 궤도에 올랐어요. 건설 자재를 재활용한 친환경 가구 제작이었죠. 처음엔 주문이 띄엄띄엄 들어왔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첫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성공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이뤄낸 것이라는 거요.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저는 어릴 적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제 사업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저는 더욱 돈독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났어. 넌 앞으로 내 길을 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어머니, 들어오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제가 서진이와 헤어진 거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엄마의 행복이란다.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계셔서요.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온다는 거요.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겐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머니.